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쉽게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아주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도 청문회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야당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루기 시작했죠. 가령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완구 총리는 아유 참 좋은 분을 잘 골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야당 내에서도 청문위원들을 안 나가려고. 어차피 통과시킬 뿐인데 뭘 자꾸 캐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사이에 또 이상한 무슨 호남 총리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또 괜히 이완구 총리 공격하면은 충청권 총리 안 된다는 얘기냐 하고 또 자기가 검토기를 쓸까봐 다들 이제 기피하게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정확히 검증을 해보고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저는 야당이 이게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이게 이완구 총리가 되신다면은 총리가 여당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다 여당에서 당대표하고 또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리, 부총리가 전부 다 여당의 대표급을 지냈던 분들이 온다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제에서 내각 구성에 이거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법으로는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각의 3명의 책임자급들을 총리, 부총리를 전부 다 이렇게 그만큼 국정 운영이 좀 쉽지 않아서 당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좀 고민 끝에 나온 수라고 볼 수 있지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이 또 상권 분립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여 변호사님. 근데 지금까지 나온 땅 투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야당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하락에 등을 얻고 이완구 총리에게도 흠집을 내보자. 지금은 통할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60%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 예우가 있고요, 국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이때가 28대 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신 청문회 통과자 한 번도 탈락자가 없다. 그 말을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 후보한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번에도 또 아무런 저항 세력 없이 통과시켜주면은 또 정관 예우했다고 방송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부동산 문제 있죠. 이거는 이제 물론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했는데 그 동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도 샀다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재경위원회인가요?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전부 같은 의원이었는데 이완구 총리 후보가 알 정도면은 이분들도 알았을 것이고 물론 약간의 꺼림직한 건 있지만은 이걸 뭐 다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이완구 총리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두는 것은 청문회도 아직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발목 잡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적합 39%, 적합하지 않다 20%. 뭐 그 전에 문창국 후보자 조사 때에 비해서 상황이 여론조사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현직 원내대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직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뽑는다는 것은요, 이건 상권 불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민 위원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어받아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아들 병역 문제, 그리고 논문 문제, 그리고 다원 계약서 문제. 이 큰 것만이 4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령 논문 표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낙마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직 장관도 사표수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땅 투기 의혹 문제가 이제 해명을 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원내 총무를 하신 분입니다. 자민련에. 그리고 건설부 장관이 당시에 자민련 소속이었고, 거기에다가 이 재경위에 있었던 이모, 동료 의원이 애 3명에게 골고루 땅을 같이 다 샀어요. 하루에 13건을 계약을 했답니다. 이걸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해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네. 국민들 의심이 점점 더 커지겠죠. 거기다가 논문 표절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잣대로 보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잣대로는 이게 뭐 표절이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예, 직무상 스트레스 분석이 아마 논문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완구 그 대표의 총리 후보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네. 최종 학력이 미국의 대학원 그 형사 정책학 석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하나 더 따고 박사학위를 2개를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3개가 거의 다 스트레스 관련된 논문들인데, 문제는 이게 다른 교과서 혹은 다른 논문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 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저는 그 논문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논평 정도 내는 수준이에요. 논평. 그걸 해명해라. 논평 정도 내는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업자 정신이 지나치도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동업자 정신이에요. 딴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님은 그 논문 표절 그 문제도 엄격히 심각한 다뤄야죠. 문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장관이 몇 사람이나 사표 쓰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럼 낙마들 했잖아요. 교육부 장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총리는 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분이거든요. 교육부도 통할합니다. 자, 지금 이완구 후보 측에서는 그 땅 매매할 때 이미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다 이런 거 땅 판다 이런 거 공개도 하고 언론 아니 문제는요.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 땅을 사고 나서 2달 이후에 2달 뒤에 판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까지도 예. 대충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다 뭐 이런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되고 네. 총리로서의 직무를 직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예. 해명이 명확히 돼야 됩니다. 해명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인터뷰 하시는 거 봤는데 이 관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해당 대책반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거다, 네. 설명을 드릴 거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을 좀 더 지켜보고 네. 어디가 이해할 수 있고 어디가 이해할 수 없는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네. 원천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빨리 네. 국회에서 네. 지금까지 지금 얘기 나온 게 동업자 정신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떠나서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청문회 그 제도의 기본적인 틀부터 재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네. 이 공직자가 이럴 때 땅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안 되는 실제로는 거죠. 안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조그만한 흠집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우수하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격한 능력을 가져서 기여하게 하는 게 나은지 그 조그만한 흔적들을 흐물들을 자꾸 쌓여놔가지고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 이 고위 임용자에까지 적용하는 게 장래적으로 얼마나 예, 이게 바랄 거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그런 땅 투기 의혹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마 본인이 이제 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마치 다 된 것처럼 좀 너무 당당하게 나온 게 오히려 좀 부메랑. 아니, 지금 언론이 보기에는 네. 아들 그 병역 문제에 관련돼서 먼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검증하겠다. 그래서 어제 언론사들 다 불러놓고 MRI 촬영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만 찍다가 네. 나중에 집에 가는 애를 다시 불러서 MRI까지 찍었다는데 지금 언론에서 당장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 너무 자신 있으니까 네. 그거로 가지고 그 검증을 통해서 땅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걸 덮으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명할 것은 명확히 해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